안녕하세요.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의무에 대한 자문을 해드렸던 사건 소개입니다. 이제 어떤 중소기업에서 사업 현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찾아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 현장에 나타나서 했던 말은 이 사업장에서 직원들 간의 성희롱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주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려고 현장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사업주가 직원 간의 성희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사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현장은 중소기업인데요. 남성 직원과 남성 직원 사이에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희롱을 했던 남성 직원이 나이가 비슷한데 나이가 약간 많은 쪽이 좀 더 어린 쪽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요. 나중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엉덩이를 터치해서 이건 이제 강제추행까지 됐던 사안인데요. 처음에는 직장 내에서는 자신이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바로 업무를 하지 않고 귀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돌아가서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업주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주가 당장 현장에 바로 있지는 않은 그 정도 규모는 나왔던 사업장이었거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간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말을 관리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어떤 일인지 실제 성추행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불만이 많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잘 듣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최선을 도와줄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 입장에서 어떤 점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 라는 정도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이제 사업주분이 지인분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셔가지고요. 저에게 이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야 되는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주는 사실조사를 해야 하고 그 사실조사 내용에 따라서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에 대해서 다 자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주께서는 저희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받아보시고 그대로 이행을 하셨습니다. 이 이행 과정 중에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이행하시는지 다시 또 저희와 이제 의사소통을 계속 진행하셨고 저희의 조언을 받으셔서 충실한 그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을 다 하셨고요. 마침 이 조치가 다 끝났을 때쯤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감독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피해자의 신고대로면 사업주 당신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이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저희로부터 보는 자문서 내용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을 했고 또 실제 의무 이행한 내용,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진술을 청취한 진술서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 이 서류로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이것을 근로감독관에 전달을 했고요. 근로감독관은 이 내용을 받아본 다음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자문을 드렸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취할 조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사업주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됩니다. 실제 사실관계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무엇이다 이제 확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조사란 게 이제 말은 쉬운데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난감해 하십니다. 이제 사업주분께서 이제 저처럼 전직 경찰이거나 이제 전직 검사라면 예전에 수사를 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더라 이게 쉽게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만 쭉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의 조사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대부의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감사팀이 있긴 이런 절차가 다 대행하게 돼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사업주분께서 그때마다 직접 하시거나 내지는 다른 관리자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지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사실조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일시, 장소,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누구를 상대로 조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참고인, 그리고 당사자인 행위자와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자문을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신 분께는 구체적인 질문서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서에 따른 답변을 받은 경우에 그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재차 자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확정을 위해서 만약에 물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 있던 CCTV 확보 조치 이런 것도 가장 먼저 저희가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주분께서는 물론 이런 걱정이 있으시죠. 전에 들은 말과 다른 사람들 해준 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확정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와 재판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 변호사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증거가 충분한지 제가 자문을 해드리면서 검토를 할 수 있었고, 이 정도 증거면 이런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사업주분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셨고, 이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징계 조치를 함이 타당한 내용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취하는데, 한편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주분께서 필요하셨던 내용이 그거였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사실 조사 관계였다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절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그 성희롱 행위자, 성희롱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당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셔야 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시면서 이 사업주분은 사실조사, 사실확정, 그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모두 취하셨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을 청취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 모두 진행을 마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혹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사업장 운영주가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희 변호사였습니다.